안녕하세요 여러분, BK의 백호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리저리 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따로 직업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문득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주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행동을, 그리고 감정을,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단어인 바로 눈치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답답해했던 장면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왜 주인공은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말 안 해? 왜 저렇게 눈치를 봐? 이런 질문들이나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제가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뼈아픈 한국의 진짜 데이터를 들려드리려고요. 누구나 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보단 진짜 제가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언어 너머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전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 속 한 장면을 예로 들어볼 테니 천천히 들어주세요. 우선 저는 고백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흔히 한국인들은 정이 넘치는 나라라고 홍보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 말에 100% 공감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한국 사회는 세대 간의 벽도 높고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차가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서구권처럼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웃거나 스몰 토크를 나누는 문화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차가운 사이인데도 한국 사람들은 사회에서 서로의 기분을 귀신같이 읽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눈치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유행한 지는 좀 됐는데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한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말이지만 외국인인 여러분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알아서 마음을 읽어내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많이들 보셨죠? 거기 보면 주인공 기훈이 배고픈 상황에서 배급받은 삶은 계란 하나를 상우라는 인물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있어요. 너 먹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장면에서 상우의 표정을 보면 좋아서 덥석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쁘게 웃지도 않아요. 한참을 그 계란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받아들이죠. 이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서구권 팬들의 댓글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왜 배고픈데 바로 안 먹고 서로 눈치를 봐? 그냥 먹으면 되잖아. 상우는 왜 화난 표정으로 계란을 받는 거야? 준 사람 성의가 있는데 라며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의 댓글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의 눈치예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챙겨주는 문화가 있는데 기훈은 형이니까 동생인 상우를 챙겨주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챙겨주는 문화가 있으면 그냥 받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여기서 한국인의 눈치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해요.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이 챙겨주는 문화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랫사람이 무조건 받아서는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왜 먼저 줬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준다고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인지, 또는 위에 사람이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거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등등등 참 많은 걸 따져야 해요. 복잡하죠. 외국인 여러분 눈에는 그냥 위의 장면이 단백질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한국인에게 그건 일종의
눈치 게임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은 한국을 일상에 아주 흔하게 널려 있어요. 혹시 한국인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거나 피자를 먹어본 적 있나요? 다들 맛있게 먹다가 딱 마지막 한 점이 남는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흐르죠. 다들 분명히 아직 배가 고픈데도 절대 그 마지막 조각에 먼저 손을 안 대요. 서로 눈치만 보죠. 내가 먹으면 너무 식탐이 많아 보이지 않을까? 내가 먹으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실까? 내가 먹으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등등이요. 서구권 친구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남았으면 먹는 게 효율적이지 라고 하겠지만 눈치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온 한국인은 그 마지막 한 점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튼 결국 그 한 점은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누군가 눈치껏 가위로 반을 쪼개서 나눠줄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기도 해요. 이게 바로 상대의 기분과 상황을 살피는 눈치의 한 예예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이 눈치는 수천 년 전부터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문화적 암호예요. 옛날 한국에는 유교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이 유교의 교과서와 같은 논어라는 책을 보면 찰언관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관찰한다는 뜻이죠. 공자님은 선비라면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에 담긴 진짜 속마음을 읽어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옛날 한국 사회에서 자기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건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슬퍼도 너무 울면 안 되고 화가 나도 버럭하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 속마음을 표정이라는 필터에 걸러서 조금씩만 내비치게 됐고 상대방은 그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만 했죠.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기색을 살펴서 밥상을 차려내는 것. 그게 바로 유교가 가르친 최고의 지혜였던 셈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건설 현장은 소음 때문에 말소리가 잘 안 들려도 상사가 담배를 평소보다 빨리 피우면 오늘 공정이 늦어져서 짜증이 나셨구나 하고 제가 눈치껏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이건 업무 효율을 넘어서는 심리적 협응이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구권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는 일본인과는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절대 구두 계약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일본 분들이 앞에서는 웃으며 하이라고 하지만 그건 동의가 아니라 관계를 깨지 않겠다는 예의뿐일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도 비슷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은 가끔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 기분 상하게 하긴 싫다라는 눈치 신호일 때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속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눈치라는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도 알아야 해요. 저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일할 때 제 선배가 아무 말 없이 한숨만 푹 쉬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일만 잘하면 될 것을 우리는 상대의 감정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이게 한국인들이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 진짜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 즉 MZ세대들은 이 판을 깨고 싶어요. 제발 눈치 좀 주지 마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말로 하세요. 라며 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한국 사회는 이 전통적인 눈치와 현대적인 직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기에 와 있어요. 저는 제 일을 다 했으니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원과 그걸 보고 눈치 없다고 생각하는 부장님. 누가 옳고 그른 걸까요? 저는 아직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100% 맞는 답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마 외국인 분들이 처음 이런 상황을 보면 외국인 여러분 눈에는 이게 사회적 억압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건 엄청난 비언어적 소통 능력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방이 물이 필요한지 쉬고 싶은지를 알아채는 그 예민한 말이죠. 서구권의 직설적인 소통은 명확하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가슴에 칼자국을 남기기도 해요. 반대로 한국의 눈치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때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기도 하죠. 상대방이 기분 나빠 보일 때 구구절절 묻지 않고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이건 비효율적인 게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무언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눈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인 친구나 연인이 갑자기 말을 안 하고 표정이 굳어 있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을 눈치껏 좀 알아줘. 나 지금 위로가 필요해. 라고 보내는 한국식 신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런 말하지 않는 언어가 있나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말로 뱉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문화인가요? 어느 쪽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서로의 주파수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간극을 좁혀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일 거예요. 저는 내일도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살짝 눈치를 보며 잘 지내볼게요. 그게 조금은 피곤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드럽게 살아가는 저만의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치가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배려였다면 여러분은 오늘 정말 근사한 일을 한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작은 실천 과제를 드릴게요. 오늘 하루 주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의 눈빛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슬퍼 보이지는 않는지 그 눈치를 채는 순간 여러분의 관계는 어제보다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도 우리 건강하게 웃으며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